안녕하세요, 호야돔입니다. 오늘은 정말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. 본격적으로 이제 봄 시즌이 온 것 같아요. 거제권의 조항을 보니까 CR 좋은 감성돔도 이제 마리수로 나오고 뱅에돔 낚시도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한번 3월 말 정도 되면은 한번 움직여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.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거제권 통영권으로 이게 낚시 나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 특히 거제 구조라 쪽이 감성돔 소식이 상당히 좋으니까 우리 이게 3, 3, 5 모여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뭐 한두 분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눈치가 보이니까 한두 분 딱 모여가지고 또 비용도 많이 줄고 하니까 그렇게 나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자, 오늘은 뱅에돔 밑밥과 뱅에돔 주거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가 얼마 전에 뱅에돔 낚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밑밥 이야기도 많이 하시던데 오늘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쉽게 생각해 가지고 제조사별로 입자가 고온 타입과 입자가 좀 넓은 타입 또는 굵은 타입 이렇게 두 가지를 출시를 많이 합니다. 어떤 분들은 이제 밑밥이 굵어서 싫다, 어떤 분들은 너무 얇아서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조사마다 다 생각을 하고 만들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 얇은 걸 써라, 그러니까 고운 걸 써라, 이럴 때는 좀 넓은 타입을 써라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입자가 이제 고온 타입 같은 경우는 수심이 좀 낮고 또 피어 올리는 낚시, 그러니까 하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낚시를 할 때는 이제 입자가 얇은 타입이 유리하겠죠. 그리고 입자가 얇은 타입을 쓰시다가 그 뱅에돔들이 바닥에 갑자기 물 때는 우리가 좀 넓은 타입도 준비해 가지고 하셔가지고 조금 그 낚시하는 도중에 섞으면 되잖아요. 섞어서 낚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고민거리라든지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건 입자가 넓죠. 넓은 타입이 있고 이렇게 입자가 고온 타입이 있죠.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입자가 넓은 타입은 언제 또 주로 사용을 하냐면 수심이 좀 이렇게 깊은 6m 이상, 6m라든지 뭐 한 10m 이상 되는 곳에는 넓은 타입이 좀 많이 씁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입자가 고온 타입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도중에 수온이 좀 높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녹아버립니다. 빵가루가 녹아버려요. 우리가 쉽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국수를 삶아 먹을 때 보면은 글루텐, 그러니까 우리가 밀가루가 이제 녹아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죠. 뭐 쉽게 말해가지고 국물이 걸쭉해지지 않습니까? 그게 글루텐이 녹아가지고 전분이 녹아서 이제 혼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걸쭉하게 되는 거거든요. 뭐 그런 것처럼 수온이 높을 때는 입자가 고온 타입은 내려가는 도중에 그냥 이렇게 녹아버립니다. 그러면은 CR 좋은 녀석이라든지 어느 중층에 있는 뱅에돔들한테 어필력이 떨어지겠죠. 그럴 때는 이제 빵가루가 좀 넓은 타입의 그런 타입의 빵가루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건 제 생각입니다. 정답은 아니고요.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어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수심이 깊을 때도 피어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이런 고온 타입 빵가루도 좀 준비를 해 가셔가지고 약간 섞어주면서 낚시하는 것도 괜찮겠죠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특히 또 넓은 타입이 좋은 이유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크릴은 섞고 싶은데 잡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크릴 섞기 싫을 때는 그럴 땐 넓은 타입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그 이유는 이제 넓기 때문에 조류를 아주 잘 탑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연출력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죠. 그래서 조류를 태우는 낚시라든지 또 우리가 깊이 내리는 낚시를 할 때는 월등하게 얇은 것보다는 유리하는 부분이 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항상 크릴을 섞어서 나가긴 하지만은 대수순 밑밥을 준비할 때는 저는 넓은 타입의 밑밥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.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해진산업에서 나오는 이제 옐로우 버전을 쓰는데 좀 많은 업체 제품을 써봤지만은 뭐 이건 광고가 아니고
해진 산업의 옐로우 모델이 넓은 타입은 뭐 월등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주로 이 제품 판매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수심이 좀 낮고 확산성을 중요하게 여길 때는 입자가 고운 타입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, 근데 뭐 갑자기 가라앉았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입자가 넓은 타입을 약간 썩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또 반대로 수심이 좀 깊고 또 수온이 많이 높을 때, 그리고 조류를 태우는 낚시를 할 때는 입자가 넓은 타입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. 그리고 어필력을 특히 많이 보이고 싶을 때는 넓은 타입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입자가 고운 타입을 주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확산성을 위해서는 이제 파우더를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. 파우더의 역할은 우리 확산성 더 피어 올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파우더는 저 나름대로는 또 필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. 그리고 수심이 깊을 때는 이제 넓은 타입과 그리고 그만큼 비중이 좀 높은 그런 이제 파우더를 섞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이 정도면 이제 빵가루 선택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. 입자가 고운 타입의 또 유리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빵가루 미끼를 만들 때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집에 쓰시지 않는 그런 믹서기가 있으면은 그걸로 곱게 갈아주면은 더 편하게 미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또 팁을 알려드리고 있고요. 넓은 타입도 마찬가지로 믹서기에 섞이면 고운 타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진에서 나오는 이제 그린 버전과 옐로우 버전은 원자재는 똑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굵기만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어서 주걱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주걱을 이렇게 항상 2개 들고 다닙니다. 이렇게 영상에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큰 거는 15cc고요. 작은 거는 한 8, 9cc 정도 되는 주걱입니다. 쓰는 용도가 좀 다르거든요. 15cc는 저는 이제 매물도라든지 국도 이런 긴꼬리 뱅에돔을 주로 나갈 때 밤 낚시를 할 때 주로 씁니다. 이제 긴꼬리 뱅에돔 낚시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 손님들도 낚아 오시는 거 보면 벽에서 거의 다 잘 물더라고요. 긴꼬리 뱅에돔 같은 경우. 그래서 즉 벽을 좀 타고 다니는 느낌이 이제 주로 들기 때문에 크릴을 이제 섞어가지고 넓은 타입의 빵가루를 섞어가지고 발 밑에 또 조류에 가는 대로 해가지고 방향을 잘 틀어가지고 밑밥을 꾸준히 줘서 또 밤에는 이제 낮보다는 시인성이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대상어들도 밑밥을 좀 꾸준히 줘야지 좀 어필력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먹이를 먹을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좀 약간 큰 15cc 정도 되는 이제 주걱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해가 좀 떴을 때는 일반 뱅에돔 낚시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. 해가 좀 떴을 때는 중거리라든지 약간 먼 거리에 또 밑밥 형성을 저는 많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8cc, 9cc 정도 되는 이제 주걱이 약간 작은 타입의 주걱을 씁니다.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일단 착수음에 대한 소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이즈를 작게 쓰고요. 착수음이 크게 되면은 이제 그 뱅에돔들이 예민할 때는 이제 바닥에 가라앉더라고요. 가라앉거나 아니면 멀리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첨벙첨벙한 소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사이즈를 작게 쓰고, 그리고 두 번째는 밑밥량을 줄이기 위해서 또 작은 걸 씁니다. 밑밥량을 줄이면은 밑밥량이 많은 것보다는 확실히 그 뱅에돔들이 밑밥 활동을 할 때는 이제 먹이 활동을 할 때는 군집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확실히 활발해집니다. 밑밥량이 많아지면 확실히 경쟁이 또 줄어들겠죠. 그래서 내 미끼를 시원하게 입질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밑밥량을 좀 줄이는 거죠. 그래서 주걱을 작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.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밑밥량이 너무 또 많아져 버리면 뱅에돔들이 배가 불러지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배가 너무 불러지게 되면은 피어오르지 않아요. 밑밥은 뭐 많이 먹어놨는데 내가 뭐하러 또 밑밥 활동을 하겠노 이런 생각하겠죠. 그렇게 되면 또 멀리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바닥에 가라앉거나 돌틈에 숨어 있거나 그렇게 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는
밑밥 주걱이 크면 클수록 밑밥을 던졌을 때 밑밥 공기 저항이 많이 받습니다. 그러게 되면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겠죠. 밑밥이 날아가는 도중에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흐트러지는 경우는 또 물 배합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서도 우리가 밑밥이 너무 커서 바람이 많이 마찰력이 심해가지고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죠. 근데 밑밥 주걱이 작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멀리 던졌을 때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좀 멀리 날아가고 밑밥이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큰 것보다는 확실히 적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유가 또 되겠죠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착수음,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밑밥에 대한 경쟁력, 우리가 밑밥 먹이 활동의 경쟁성을 이제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, 그래서 두 번째가 있고, 세 번째는 배를 빨리 안 물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공기 저항감이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샤프트 선택할 때는 우리가 낭창낭창거리는 샤프트보다는 이렇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처럼 빳빳한 샤프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이제 뱅에돔 낚시 같은 경우는 낭창낭창거리면은 그 탄력 계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뱅에돔 밑밥 주걱 샤프트를 선택할 때는 좀 빳빳한 녀석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. 내가 던지는 만큼만 딱 날아가도록 빳빳한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입문하시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, 또 자기 취향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일단 참고를 하세요. 근데 열에 한 7분 정도는 저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,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요. 저희가 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해서 찾아뵙거나 아니면 또 필드에서 또 이렇게 찾아뵐 수 있도록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영상을 이제 마치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,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.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하나, 둘, 셋.